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시점, 지금 현재 가장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 장기 투자자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소식, 가장 따끈따끈한 소식을 찾아서, 국내, 국외 다 통틀어서 이 시점 가장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소식, 빠른 소식을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여러분들의 주식 백만장자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비즈니스 포스트에서 나온 삼성전자 전장과 파운드리 자신 있다 이거죠. 자, 이재용 고객 잡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동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파운드리하고 자동차 전장입니다. 전자장비 이쪽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바탕으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고객사 확보에 나섰다. 지금 미래 시장이 상당히 커질 것 같은 이 시장에서 고객사를 어떻게 지금 확보하고 있는지 그 소식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재용 회장은 이 첨단 전기차를 통해서 자율주행과 이 전장 사업 이것을 선도하고 있는 테슬라하고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BMW나 벤츠와 같은 글로벌 자동차 고객사로부터 추가 수주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BMW나 벤츠,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쪽 시장이 지금 상당히 커지는데 얼마만큼 커지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최근에 연내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출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뒤에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삼성전자와 이 최고위급 경영진과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와 테슬라와 삼성전자 사이에 이 전장 관련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 CEO는 연내에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재용 회장과의 만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내용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앞서 4월 19일 날 머스크 CEO는 컨퍼런스 콜에서 연내 완전 자율주행이 출시될 수 있다. 이렇게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에 대한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그로부터 20일이 지난 5월 10일 삼성전자 북미반도체 연구소에서 이루어진 이 회장과 머스크 최고 경영자의 만남에서는 삼성전자의 반도체와 전장 관련 최고 경영진이 총 출동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만남에는 경계현 삼성전자 DS 부문장, 그리고 그 다음에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이쪽에 또 대장, 그 다음에 최주선 삼성 디스플레이 대표이사까지 배석을 해서 자율주행 칩을 비롯해서 폭넓은 전장 분야 협력 방안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사실상 반도체, 파운드리, 디스플레이 다 간 거죠. 그냥 차량과 관련돼서 삼성전자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이 3.0 반도체를 14나노와 7나노 공정으로 제조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 거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자율주행차 양산이 본격화하면 이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테슬라는 삼성전자의 중요한 고객사죠. 앞으로도 그럴 거고. 자, 삼성전자는 TSMC와 차세대 자율주행 반도체를 놓고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벤츠와 BMW도 자율주행의 속도를 지금 더하고 있죠. 물론 지금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필요한 첨단 반도체 파운드리를 갖춘 삼성전자의 고객사는 상당히 넓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벤츠는 EQS 모델의 자율주행 레벨 3, 여러분 이 레벨 3라는 것은 지금 대부분 이제 현기차가 타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레벨 2입니다. 레벨 2를 쓰고 있는데 레벨 3는 고속도로나 도심 중의 주행의 특정 구간에서 운전자의 개입이 최소화되고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대응하는 단계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손 놓고 갈 수 있는 게 레벨 3예요. 고속도로에서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대기아차에서도 레벨 3가 고속도로에서 최고 시속 한 80km까지 가능한 걸로 지금 조만간에 이제 출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 자동차는, 그리고 여러분 반도체가 한 200개 정도 탑재가 되지만
레벨 3 이상 자율주행차에는 200개의 10배인 2000개 정도의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시장 조사 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21년 59조 원에서 2025년 내후년인데 거의 100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주요 반도체 임원들을 대동하고 머스크 CEO를 만난 것은 테슬라를 발판 삼아, 아이고 병한장장님 테슬라 뭐 시장 해봐야 뭐 물론 테슬라가 자동차 많이 팔리지만 그게 그렇게 큽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삼성은 테슬라를 발판 삼아서 이 자율주행 반도체 파운드리 역량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차량용 반도체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상당히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에 들어가면 그 외에 다른 자동차 업체들은 그쪽 반도체만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또 최근에 이 파운드리 수율을 급격하게 개선하면서 고객사 확장의 가능성을 상당히 높여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에 4나노 공정 수율을 70%까지 정도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 올해 상반기부터는 기존 4나노 공정을 업그레이드한 이 3세대 4나노 반도체를 양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이 파운드리 사업에서 2018년 이 차량용 반도체 공정을 14나노부터 시작을 했는데 8나노를 거쳐 5나노까지 개선한 성과를 최근에 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해서 현재 최첨단 공정인 3나노의 바로 아래 단계인 4나노까지 개발한다는 목표를 세웠고요. 지금 삼성전자의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에서 자율주행 등 이 차량용 반도체 비중은 아직 높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자율주행 반도체에서 파운드리에서 시작을 했지만 전장 분야에서 고객사를 넓혀갈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특히 이번에 일론 머스크와의 만남에서 최주선 삼성 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이 함께한 게 상당히 저는 주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BMW뿐만 아니라 아우디, 페라리 등의 첨단 차량용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지금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데, 자, 삼성 디스플레이는 BMW와는 올해 에이스맨의 13.4인치 BMW 미니에 추가된 전기차 이름입니다. 에이스맨. 여기에 차량용 올레드를 공급을 했고요. 내년부터 양산하는 BMW 신형 최고급 세단 약 400만 대의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400만 대입니다, 여러분. 자, 특히 BMW를 고객사로 확보하는 데에는 이재용 회장의 전폭적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차량용 올레드 시장은 중국 업체들이 아직 진출하지 못한 디스플레이 시장이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아주 높은 분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DSCC는 올해 글로벌 차량용 디스플레이 출하량이 2억 장을 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또한 삼성 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가 2016년 80억 달러, 한 10조 원을 들여서 인수한 자동차 전장 계열사 하만과 함께 디지털 콕핏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에는 이제 BMW, 벤츠, 폭스바겐 이런 쪽에 디지털 콕핏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참 디지털 콕핏은 여러분, 디지털화된 자동차 안 공간을 일컫는 말인데, 인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즐기거나 원격 회의를 비롯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건강을 검진하는 여러 가지 이런 기능을 갖춘 것을 의미를 합니다.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 전장용, 이 차량용 올레드 디스플레이 수주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진입하면 이 장기간 공급이 이루어지고 또 경쟁사가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전장용 부품의 특성상 차량용 올레드 수주 확대는 중장기적 실적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차량용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쪽에도 시장을 많이 확대해 가고 있다. 이쪽으로 주력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